494페이지에 있어요. 기본서. 군중정리 원칙인데 밀도를 희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밀집해서 모여 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밀도를 희박화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가급적 회피케 하는 거.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밀도의 희박화가 되겠죠. 남아이들은 뭐 경쟁적 사태 해소, 지시 철저. 자, 답은 2번이고 14번 기본서 524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원경찰법도 펴보세요. 아마 표기 다 돼 있을 거예요. 기억은 청원경찰은 만약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싶다면은 사업장도의 구역을 관할한, 자 여기 이제 앞으로 요것도 바꿔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경찰서장, 거기 밑줄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은 지방청장이 주로 미리 승인을 하고 또 무기를 대여할 때는 서장에게 대여해 주라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법에 이제 여러분들 3조의 내용을 기억을 보시면은 누구의 감독을 받아서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요거를 지방청장의 감독을 받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법조문에다가 경찰서장 동글뱅이 쳐놓고 지방청장 X에는 나중에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거야. 나머지는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종류는 맨날 뭐 하는 파면, 해임. 자, 요것도 조심해라. 그래서 강임하고 강등은 다릅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거 넘어갑니다. 강등, 정직, 감봉, 견체. 요 국공법상이고, 그 다음에 전투경찰대 설치법상, 전투경찰 설치법상이 요거 되고 요거 되고 요게 없고 요거 그 다음에 영창 근신이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요번에 출제된 이 청원경찰법, 요거 없고 정지, 감봉, 견체, 요거 없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면의 힘, 정지, 감봉, 견체. 파면, 해임, 정지, 감봉, 견체.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에도 5조 1항에 있어요. 청원경찰법. 맨날 나온 문제였습니다. 청원주가 임용하되 미리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 니을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좀 꽈서 좀 출제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요건 뭐냐면은 요렇게 지방청장이 이게 청원주가 있어요. 그 청원주가 있으면 청원주가, 자, 우리 청원경찰이 무기를 휴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청장이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지시를 하겠지. 저 청원주에게 무기를 대여해 주라. 이런 삼각관계입니다. 이런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방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청원주가 이제 지방청장에게 신청하겠죠. 그럼 관할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 청원경찰에게 이제 지방청장이 서장에게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론 시간에도 주의했는데 대여하여
하여야 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무기 되어 할 수 있다. 반드시 되어 하여야 한다. 되어 하여야 한다. 요 말로 나중에 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 그러면 이 청원경찰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여러분들 무기를 사용하려면 이제 그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가 경직법 10조 의 4가 되는 거예요. 10조 의 4가. 경직법 적용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응? 대한민국 무기를 휴대하려면 경공법 20조 적용을 받고, 무기를 사용하려면 경직법 10조 의 4를 적용받고, 만약에 이제 무기를 휴대하려면은 뭐 적용을 받는다고? 경공법 20조 적용을 받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고급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 해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니은번 하나 틀렸습니다. 524페이지부터 보시면 기본서에는 다 있어요, 다. 자, 그 다음에 15번.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문제를 풀어보거든요. 아, 우리 학생들이 이 생각만 하면은 뭐 그냥 문제 풀 수 있겠구나. 교통사고의 정의.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의 정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오리지널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조사 규칙에도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 몇 조에 거기 보시면은 지금 그 문제 사안은 지금 교통 관련해 가지고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54조 1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이 생각을 해봤어요. 교특법에 교통사고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교통사고 조사 규칙인데 뭐 요거는 훈령이니까. 자, 여러분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요거 있잖아요. 1번과 3번.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한번 펴보세요. 교특법은 아마 교통사고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교특법상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도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54조 봐봐.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차의 교통 등으로 뭐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거든. 거기에 보면은 54조의 1항에 뭘로 나와 있냐면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도 교통사고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여기도 규정되어 있고 여기도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슨 경미한 사고든 무슨 사고든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요 교통사고에 요것만 알고 있었으면은 이 문제는 아마 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과실인 이게 교통사고의 구성요건이거든. 요 정도만 알고 있었다면은 이 문제는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거를 참고로 해서 한번 문제 볼까? 1번을 보시면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 자, 주차한 상태니까 뭐는 안 돼서, 교통사고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구성요건에서 주차했으니까 교통이 아니지?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죠. 자, 화물차를 주차한 상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 차 교통 피해 결과 과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돼서 주차를 했으니까 교통에 문제가 생겼죠. 2번 봐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가볍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고, 비산이라는 건 막 유리가 팍 깨져가지고 사방 동서남북으로 막 지천으로 날려간 경우를 비산이라고 그러죠. 안 왔다고 하더라도 가해 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죄가 됩니다. 뺑소니가 된다고. 54조 1항 위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54조 1항 읽어줬잖아요. 이거는 교통사고가 중대하느냐 경미하느냐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렇지? 자,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말도 없었잖아요. 지금 54조 1항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게 문제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야. 이런 말. 거기 보시면 봐보세요. 승용차 운전하는 쪽에서는 빨간불이야. 지금 그 말이 봐봐봐.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요건 오리지널 교특법 11강에 걸립니다. 신호 위반. 이건 오리지널 신호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야. 지금 차량 입장에서는 빨간불이야.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란불이야. 그러니까 파란불을 건너고 있는데 차량이 우회전해 가면서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거야. 이럴 때 과연 뭐에 걸릴 것이냐? 교특법 신호 위반. 신호 지시에서 딱 나오잖아요. 신호 위반. 자,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요게 2011년도 7월달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자,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교차로에 여러분들 교통섬이라는 게 뭔지 알죠? 교차로 보면 이렇게 딱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막 요렇게 돼 있는 거 봤죠? 교차로에 보면 봤다고 그래. 아예 교차로 답답해. 막동아, 이렇게 교차로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된 거 봤지? 나 몰라 나도. 그런데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통행 위반이지. 우회전 차로로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이 문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이 문제 핵심은 교특법 11강 걸리니 안 걸리니 이 문제. 자, 3번이 틀렸고 16번 531페이지. 15번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지? 436페이지? 이제 432페이지 내용이에요. 432, 433. 지금 15번 문제는 16번. 제가 이 문제도 요거 기억나나요? 요거 기억날까? 이 문제는 이거지.
정확성하고 완전성 구별하는 거. 기본서 몇 페이지냐면은 기본서가 531페이지. 정확성하고 완전성 구별해 놓은 거. 응? 이거죠. 정확이라는 것은 팩트에 의한 경우다라고 말했죠.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기만 하면 돼. 거짓말이 아니면 정확성이지. 그런데 그 사실들이 뭐 한 4가지가 있었다. 그 어떤 사건에서. 그 4가지가 다 망라돼야 돼. 그럼 이거는 완전성이라고 그래. 이 정확성은 사실과 일치돼야 되고. 사실이 하나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 있는 대로의 정보라 그러면은 그거는 정확한 거고. 지금 이해됐어? 응? 17번도 틀려버렸다. 38년 동안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에? 암기를 안 해버렸어? 그래도 잘 봤네? 오이구, 잘 봤네. 70점이면 잘 봤어? 잘했어? 다음엔 100점 맞겠어? 잘했어요? 이 정도면 잘했어. 거기 이제 16번을 보시면은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사실과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는 왜 틀렸냐면은 우리 경환이는 딱 이런 문제를 보면 머리가 하얘져 버리지. 뭘 기준으로 말하는 건지, 그쵸? 문제 읽다 보면. 근데 책에 있는 이런 내용이 16번 맞았다. 근데 맞춰가지고 막 나를 패 죽이려고 그러네. 네, 죄송해요. 그래요. 알았어. 16번은 알고 풀었지? 그렇지. 그래. 어휴,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 1번은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완전성이 아니라 무슨 성? 정확성이지. 정확성. 사실, 정확성. 자, 적시는 시점만 찾으면 되겠고, 적실은 딱 당면한 문제, 정보 사용자에게 딱 필요한 문제. 그 다음에 객관성은 주관적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사용될 때 뭐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567페이지, 567,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 2개. 아마 집시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딱 그러면 7조일 겁니다. 7조. 그러니까 집시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를 예문으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며칠이네? 10일이네. 아마 가장 집시법에서 쉽게 출제되는 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7조 1항, 두 번째는 9조 1항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서장의 제약을 받는 시간은 12시간. 그 다음에 주체자가 제한을 받는 시간은 24시간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 의외로 간첩망의 형태가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나왔어요. 607, 608. 자,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이 출제 가능성, 보안관찰하고 그 관련 내용이 제일 출제가 잘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간첩망이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간첩망의 형태를 쉽게 출제를 했어요. 607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3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삼각형망이지. 자, 삼각형망은 간첩. 요거는 동료 간첩이야. 요거는 간첩 쪽에 위에 간첩이고, 1번은. 그리고 B는 동료 간첩이라 그러고. 이게 삼각형망이잖아요. 그러면 종적으로는 서로 연락을 하고
횡적으로는 연락을 안 취해. 왜? 계속 접촉의 원칙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본 이론에서는 구체적인 것도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게 삼각형망이라고 그래.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횡적, 여기는 종적. 종적 연락은 하고 횡적 연락은 차단시키는 거. 왜? 간첩 지금 요 사람들을 한 사람만 걸리면 다 소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첩 입장에서는 완전 소탕당하지 않기 위해서 동료들끼리는 서로 차단을 시키는 망이야. 그러니까 계속 접촉의 원칙을 대비하는 거야. 계속 접촉의 원칙이라는 건 완전 소탕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삼각형망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1번을 보시면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 그 다음에 저기 뒤쪽을 보시면 횡적 연락이 연락을 차단은, 이거는 오리지널 삼각형망입니다. 서클형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한 간첩 활동을 하는 경우이죠. 서클형. 자, 그래서 합법적 신분을 이용해서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거. 단일형,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본서 단일형은 혼자 간첩 활동하는 거야. 혼자. 그리고 혼자 하니까 최대의 장점은 뭐야? 걸리면 혼자 걸리고 안 걸리면 안 걸려. 그런데 최대의 단점은 뭐야? 간첩 공작 활동하는 게 너무 협소 지역적이야. 이런 게 단점이야. 단독 활동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나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뭐 나오네. 활동 범위가 좁고 비교적 공작 성과가 낮다. 그 다음에 레포형을 보시면은 레포형 요즘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 망입니다만은 레포형 그대로 보시면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간, 상호 간의 연락원을 통해 종행으로 연결하는. 자, 여러분들 레포형과 삼각형망의 차이점은 뭐야? 그러니까 삼각형망은 종은 연결하고 횡은 동료들끼리는 차단하는 거. 근데 레포형은 종도 연결, 횡도 연결. 이런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행 다 연락이 되는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외사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극히 낮은 내용이 출제가 된 겁니다. 일반기와 간이기와. 그런데 너무 답을 찾기가 쉬웠어요. 일반기와는 5년 이상, 간이기와는 3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659페이지가) 아니라 659페이지 나오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놓은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 참 허무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아니요? 참 많이 허무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선천적 취득, 후천적 취득, 진짜 문제를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만들 게 많은데. 자, 아무튼 20번 693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옵니다. 계속 이 내용은 새카멀 겁니다. 693페이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이무의적 인도 거절 사유인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 없습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4가지가 있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5가지. 이거는 아마 공부가 조금만 돼 있어도 아마 별표가 5개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 잘 들으세요.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면, 나름대로는 경찰학교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면, 자, 덤비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극히 드물어요. 이걸 가지고 점수가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면 큰일 나요. 요 수준으로 공부했다가는 낭패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런 것은 정말로 집중하면은 몇 개월만 해도 이거 8, 90점 맞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요거 겨냥해서 공부했다면 큰일 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모든 걸 기본서로 축약을 시키세요. 객관식을 풀어도 기본서, 모의고사를 풀어도 기본서, 기출을 풀어도 기본서, 법조문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임박했을 때는 기본서하고 법조문만 마무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정말로 암기만 순수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5과목 다 딱 정리를 해서 한 2시간 먼저 가서 암기만 쭉 5과목 해내면은, 자, 이해할 거는 뭐 1, 2주 지나도 뭐 한 달 지나도 다 풀어낼 수 있고, 이해가 동반된 암기는 1, 2주 지나면 가물가물하기는 할 거예요. 암기는 며칠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이게 지금 시험 본지 어제 그제 시험 봤으니까 그 느낌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이럴수록 있잖아요. 이제 시험이 다음 시험까지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강의실에 나와서 이렇게 5과목, 길어야 두 달이잖아. 그러니까 쭉 5과목을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쭉 검토를 하면서 점검하면서 하루 기본 강의 하는 양만큼 여러분들이 치기만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달 동안 5과목을 싹 한 사이클 돌리고, 이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습에 돌입하고 한 끼 정도는 임팩트 강의를 들으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우리 좋은 게 아니야. 이제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은 오전, 오후, 저녁 중에 한 파트 정도는 좀 선생님들하고 아이 컨택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신선한 분위기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덜 지루하고 집중감이 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시간만 나면은 월수금 내지는 화목도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대비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혹여 여러분들 계획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뭐 이번 시험의 결과가 혹시나 기대된 대로 안 좋을지라도, 그럴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요.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합격을 못하면 현실이잖아요. 그럴수록 더 자기 자신 관리 잘 하시고 냉정하고 아주 냉철하게 다음 시험 9월 시험을 겨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명심하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하고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